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전통 철학이라는 아주 크고 낡아서 고장나버린 기계를 고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두 명의 천재적인 정비공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왠지 엄청 딱딱하고 복잡할 것 같죠? 에이, 걱정 마세요. 마치 재밌는 자동차 수리 안내서를 읽듯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지금 차를 몰고 쌩쌩 달리고 있는데 팡! 타이어가 터졌어요. 자, 이 긴급한 상황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고무의 화학적 분자 구조라든가 아니면 완벽한 원형에 대한 수학적 정의? 뭐 이런 걸까요? 아니죠. 당장 차를 들어 올리고 타이어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스패너랑 잭 같은 아주 쓸모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전통 철학자들은 타이어 고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완벽한 타이어의 정의가 대체 뭐냐 이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바로 이 답답한 상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1장 철학, 거울을 깨트리다입니다. 부제는 완벽한 표상에 대한 집착이네요. 전통 철학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은 흔히 거울에 비유되곤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철학자들은 우리 마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100% 똑같이 비춰내는 거울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뭐랄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딱 올려놓고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떨어지는 단 한 장의 절대적인 사진, 그걸 찍으려고 막 집착하는 사진작가 같았달까요? 하지만 오늘 자료를 보면요, 이런 완벽한 표상, 그러니까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는 시도 그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가능한 미션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됩니다. 대신 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거든요. 우리는 이걸 바로 실용주의적 전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고장난 걸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맥가이버 칼 같은 유용한 도구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엄청난 깨달음이죠. 이 자료의 저자는 분석 철학의 거장들이 바로 이 실용주의 방향으로 완전히 고개를 돌렸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2장, 로티, 본질 없는 대화로 넘어갑니다. 방법론이 없는 실용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파격적인 스타일을 가진 우리의 첫 번째 정비공 리처드 로티가 등판합니다. 로티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반본질주의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걱정 마세요. 망치를 예로 들면 아주 쉽습니다. 옛날 정통 철학자들은요, 망치 안에 망치다움이라는 마법 같고 절대적인 진리, 즉 본질이 숨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로티는 이렇게 코웃음을 칩니다. 망치에 무슨 마법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망치의 진리는 그냥 못을 받기 좋다는 거, 딱 그거 하나죠. 사물에 무슨 처음부터 정해진 절대적 본질 같은 건 없고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거기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아주 명쾌한 주장입니다. 여기서 로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화주의라는 걸 꺼내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전통 철학은 꼭 삭막한 법정 같았거든요. 누가 진짜 진리를 가졌는지 피 터지게 싸워서 무조건 승자와 패자를 갈라야만 속이 시원했던 거죠. 하지만 로티가 생각하는 철학은 전혀 다릅니다. 철학은 그냥 밤새도록 계속 이어지는 즐거운 저녁 식사 파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에 가서 누구 하나 말싸움으로 이겨먹고 입 다물게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 재밌고 흥미로운 대화가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철학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깐깐한 규칙이나 방법론도 없이 그냥 유연하게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정비공 로티의 쿨한 방식입니다. 자, 다음 3장입니다. 퍼트남 실용주의적 계몽, 반성적 초월과 합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비공, 힐러리 퍼트남의 작업실로 들어가 볼 차례네요. 화면에 표가 보이시죠? 퍼트남은 철학의 역사를 세 가지 계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똑똑한 엘리트 철학자들만 모여서 주도했던 플라톤적 계몽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과학적 합리성만 최고라고 믿었던 17, 18세기의 근세 계몽입니다. 퍼트남은 이 앞에 두 가지가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에 빠져서 결국 실패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짠 하고 내놓은 게 바로 세 번째, 실용주의적 계몽입니다. 이게 진짜 외력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언제든 틀릴 수 있어 라는 거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에이 세상 천지 믿을 놈 하나 없다 식의 회의주의로 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건강한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이 퍼트남의 생각을 제일 잘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반성적 초월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주 깐깐한 건축 감독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무작정 벽돌만 쌓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딱 뒤로 물러서서 보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지금 기초공사 잘 됐는지 평가하는 이 측정 방식 자체가 제대로 된 거 맞아? 하고 끊임없이 되묻고 검사하는 거죠. 아까 로티처럼 규칙이고 뭐고 싹 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객관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우리 방식을 유연하게 점검하는 아주 세련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4장입니다. 두 철학자의 엇갈린 시선. 로티 대 퍼트남의 본격적인 대결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두 명의 정비공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서로의 작업 방식을 두고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맙니다. 자료를 보면 이 둘의 입장이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먼저 한쪽의 로티. 로티는 전통적인 객관성, 합리성, 방법론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다고 철저히 거부합니다. 규칙 같은 거 없는 자유로운 대화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맞은편의 퍼트남은 아유 그건 너무 나갔어 하면서 제동을 겁니다. 퍼트남 입장에선 객관적인 합리성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실용주의에 맞게 잘 다듬어서 지켜내야 한다고 방어하거든요. 로티의 급진적인 태도와 그걸 방어하는 퍼트남, 철학계의 아주 흥미진진한 빅매치인 셈이죠.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놓친 단 한 가지. 듀이 철학의 핵심 부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퍼트남이 과거에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존 듀이는 지난 세기의 그 어떤 다른 사상가보다도 훌륭한 철학자였다. 네, 맞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두 천재 정비공이 사실 공통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실용주의의 진짜 뿌리, 그 오리지널 마스터가 바로 존 듀이였던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이 듀이의 매뉴얼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쏙 빼먹고 조립했다는 거예요. 원문 자료의 저자가 이 둘의 한계점을 아주 예리하게 꼬집는데요. 로티는 듀이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적 방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깐깐한 방법론이 너무 싫었던 나머지 진짜 꼭 필요한 것까지 냅다 버린 거죠. 반면에 퍼트남은 어땠을까요? 퍼트남은 경험이라는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기둥인 연속성이라는 원리를 그만 깜빡하고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듀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엔진을 가져와 놓고선 정작 제일 중요한 핵심 나사들을 빼먹고 기계를 돌렸던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6장입니다. 듀이, 경험으로의 기환, 진정한 실용주의 도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마스터인 존 듀이의 오리지널 매뉴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듀이가 진짜 강조했던 무적의 도구 상자는 바로 이거예요. 첫째,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부딪히고 검증하는 경험적 방법. 둘째, 우리 인간과 환경 등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의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철학에서 탄생한 이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방법론이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뇌와 마음을 연구하는 최첨단 학문이죠. 바로 현대 인지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까 퍼트남이 놓쳤다고 했던 그 연속성에 대해서 듀이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옛날 전통 철학자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두꺼운 유리창 밖에서 안전하게 자연을 관찰하는 구경꾼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듀이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야, 인간이 무슨 자량 밖에 있는 신이냐? 아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땀 흘리고 구르면서 상호작용하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태계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랑 세상에 떨어져 있다는 이분법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경험의 연속성입니다. 이 연속성 안에서 듀이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강조합니다. 바로 딱딱하고 고정된 느낌의 이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유연하고 창의적인 지성이라는 말을 즐겨 썼다는 건데요. 듀이한테 지성이란 건 저기 어디 먼 하늘 위에 떠 있는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신비한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팍팍한 일상생활이나 정치, 교육 문제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상황들 있죠. 그걸 창의적으로 돌파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주 실천적인 도구, 한마디로 행동하는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철학의 여정을 함께 쭉 따라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전통 철학자들처럼 세상을 완벽하게 비춰줄 그 불가능한 거울,
모든 걸 설명해줄 단 하나의 완벽한 이론을 찾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티와 퍼트남을 거쳐서 존 듀이가 우리 손에 꼭 쥐어준 실용주의라는 이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를 들고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닥친 생생한 문제 상황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낼 살아있는 지성을 발휘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죠.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